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집에 가셔서 복습 영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남아서 기다려서 열심히 실강 들으시네요. 감사해요. 이게 2학기 때는 저도 밤에 하긴 싫거든. 밖이 깜깜하고 우리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래요. 근데 1학기 때는 이렇게 끝나도 8시만 돼도 좀 화나고 해서 괜찮은데 이번에는 좀 본의 아니게 아무튼 야간에 하게 됐어요. 자, 우선 4-3절 거기 보시면 화폐 공급 곡선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 수요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화폐를 수요하죠. 근데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는 거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좀 투기적 동기, 그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화폐 공급은 누가 공급하냐면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공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한국은행이지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공급을 해요. 그래서 먼저 얼마나, 이 보통 H라고 써요.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돈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처음에 시작되는 그 돈을 본원통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돈을 찍어서 공급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시중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걸 살짝 보면 여기 이제 화폐 공급 곡선을 그릴 건데, 이자율 이렇게 보면 본원 통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한국은행이 그냥 공급 안 하게 되면 화폐 공급은 일정할 테니까, 물론 나중엔 이자율에도 영향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화폐 공급이 이렇게 일정하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수직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화폐 공급 M0라고 하면 이때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 가지고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잖아. 그럼 이자율과 상관없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찍으면 화폐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서 그래프를 보면 좀 해석이 잘,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거야. 이자율이 R0로 고정된 상태에서 화폐를 공급했더니 이런 식으로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 화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금리 표현, 금리 변동의 표현도 참고로 봐주세요. 보통 금리 이자율이 5%에서 3% 내리면 우리가 그게 2% 내렸다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왜냐면 5%에서 2%, 3%로 2% 내리면 이게 40% 내린 거잖아. 퍼센티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뒤에다가 그냥 익숙하게 그냥 2% 내렸다 그렇게 표현하면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시면 2% 포인트 P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포인트 하락했다 이렇게 되면 5%였을 때 2% 하락하면 3% 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약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 보시면 화폐 공급과 수요가 같이 만나는 화폐 시장의 균형 이렇게 볼게요. 균형. 자, 화폐 공급 얘는 본원 통화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것이고, 이쪽 화폐 수요 할 건데 여기서 우리는 아래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오케이? 화폐 수요에 영향 미치는 것은 물가 상승률, 소득 여러 가지 있잖아. 자, 근데 이자율이 관심사고 얘 이자율은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율에 마이너스 관계 있습니다. 요 둘을 가지고 화폐 시장의 균형을 살펴볼 거예요. 요쪽이 공급, 요쪽이 수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문제로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화폐 공급이 만약에 100이다. 이 화폐 수요 곡선은 뭐 이렇게 할까요? 50 마이너스 0.5 R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50이고 0.5 2분의 1의 기울기 우하향하는 것이고, 화폐 공급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 100으로 주어져 있겠죠. 화폐 수요는 50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데서 결정이 될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걸로 푸시면 되겠지. 그럼 얘가 전리 넘어가면 50은 뭐야, 거꾸로 이상하게 됐네. 아이고. 500 이렇게 할까요? 여기 보시면 얘가 1, 2 넘어가고 1, 2 가니까 150이라 합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네, 1, 2 넘어가니까 얘는 50은 2분의 1 R 해서 R은 뭐 100 이렇게 되겠죠. 맞나? 예, 그래서 점점점점 보시면 여기도 100 이렇게. 숫자는 너무 커지긴 했어요. 아무튼 수요 공급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식으로 나오면 균형값 똑같이 이렇게 A점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 거기 한번 보시고, 자, 이런 상태인데 여기가 이제 A점이 균형인데요. 여기를 R0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아니 R0가 균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그냥 M0라 합시다. 여기 아닌 경우 어떻게 되나 볼까? 여기 R1 이렇게 봅시다. 점점점점점. 그럼 R1에서는 아니 화폐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요만큼인데 화폐 공급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화폐 공급 먼저 쓸게요. 화폐 공급보다 화폐 수요가 작아요. 아이고, 부등호가 반대죠. 작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화폐 공급이 많이 풀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돼요. 공급이 더 많은 거예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돈이 시장에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 수요하는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말 그대로 약간 이건 대부자금 시장과 연결시키긴 해야 되지만 비슷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아니 돈을 빌리기가 쉬운 거야. 시중에 되게 많으니까. 돈을 빌리는 대가가 또 어떻게 보면 이자율이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이렇게 하락. 이렇게. 자, 우리 수요 공급에 입각해서요. 여기 R이라고 하면 이 R이 여기 화폐 공급에 대한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요. 그 미시경제 앞에 보시면 여기 사과야. P 하면 이게 사과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노동시장에서는 이게 L이 노동입니다. 노동자들한테 주는 걸 임금이라고 하는데 임금이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가격입니다. 내가 노동을 1시간 했다. 그럼 임금이 얼마니? 이렇게요. 화폐 시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R이 통화량 화폐에 대한 가격이고요. 저 뒤에 외환 시장이라고 할 건데 환율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거 환율 화폐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데 여기 달러라고 할게요. 그럼 달러가 이렇게 있으면 사과의 가격인 것처럼 환율은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 오, 미국 원달러 환율이 막 우리나라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막 1,500원을 넘어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화의 가격은 자꾸 떨어지는 거지. 떨어져서 좋은 것도 있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야, 한국 니네 경제 못 믿겠는데? 그러면 우리 말 그대로 화폐의 힘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게 되겠죠. 아무튼 그 정도만 하시고, 자,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으니까 돈을 빌리기가 쉽게 돼서 이자율은 하락합니다. 여러분,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 얘는 고정이라니까. 얘는 고정.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이자율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하락하면서 화폐 공급은 요걸 따라가는 거지. 요 곡선을 따라 이렇게 가고요. 화폐 수요는 어떻게? 요걸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돼? 초과 공급이 점차 작아집니다. 하락하게 되면서 초과 공급은 점차 줄어들고 작아지고 줄어들고 언제 이자율이 멈춥니까? 하면
초과 공급이 제로가 될 때, 초과 공급이라는 건 화폐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그게 제로가 될 때, 이거일 때. 그러니까 공급 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이거일 때 균형이라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상태가 균형 상태다. 멈춰서 변화가 없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균형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 저기 나와 있는 A점 될 때. 이렇게요. 자, 반대로 요 밑에 이렇게 있게 되면 R2면 점점점점점 해서 화폐 공급은 이만큼인데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빌리려고 해. 그럼 이때는 초과 수요 상태가 되고요. 이 초과 수요 상태를 해결하려면 이자율 금리가 올라가야 되네요. 이거는 초과 공급, excess supply 이렇게 약자로 많이 써요. excess demand 상태.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는 이거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이게 화폐 시장의 균형이 되고요. 그래서 통화량의 변화와 이자율 한번 볼게요. 5번. 자, 중앙은행이 만약에 돈을 풀어서 화폐 공급을 증가시켰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통화량을 증가했을 때 통화량을 증가시 자, 그래프 보고 결론은 간단한데 그 과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자율과 상관없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킨 거야. 그래서 화폐 공급이 이렇게 있다가 화폐 공급을 이렇게 증가시킨 겁니다. 통화량 거기 4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원래 이게 화폐 수요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가 A점이라고 할게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RA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여기 보시면 화폐 공급 곡선이 요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얘가 이렇게 있었다가 자취가 감춰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증가 시 원래 A점이 균형이었었다고. 원래 A점이 균형인데 자, 화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화폐 공급 곡선이 저기 제일 왼쪽 보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동을 하면 통화량을 증가시켰으니까 A는 더 이상 균형이 아닙니다. 왜요? 그럼 여기서 보면 주어진 RA 하이에서 화폐 수요는 이만큼인데 화폐 공급이 이만큼이 되니까 초과 공급 상태가 돼요.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볼게요. 화폐 공급을 증가시켰어. 원래 균형인데 화폐 수요가 있습니다.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대한 함수라고 했어. 마이너스 관계가 됩니다. 원래 이 꼴이었었는데 이쪽에 팍 올라가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잖아. 얘는 이미 증가한 겁니다. 이걸 다시 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미 증가했는데 균형을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요거 R이 조정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쪽에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 꼴이 되기 위해서는 화폐 수요도 증가해야죠. 그래서 얘가 증가해야 됩니다. 오케이? 얼마나 증가해야 되나? 같을 때 얘가 증가하게 되고요. 증가해야 하고 되어야. 그럼 화폐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R이 어떻게 해야 증가합니까? 마이너스 관계야. 그러니까 R은 하락해야 돼요. 그래서 증가되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R이 하락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초과 공급 상태네. 그럼 이 상태가 되면서 R이 이 새로운 균형점으로 가야 되니까 RB라고 할게. 그럼 이거는 당연히 간 다음에 곡선 상에서 이동이니까 얘는 그대로 변함없고 화폐 공급을 이미 증가시킨 거고, 그리고 화폐 수요량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언제까지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야. 당연히 여기 B점 되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되다가 R이 조정되면서
조정되어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같아지는 B점인 상태에서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같아질 때 이게 될 때 이자율이 조정되는 게 스톱 멈추게 됩니다. 오케이? 스톱 이렇게 돼요. 수업도 스톱하죠. 여기까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휙휙 나가려다가 화폐 공급 관련해서 우리가 승수 표현할 건데 이게 우리 앞에 케인즈의 승수 효과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요 챕터까지 할게. 418페이지까지 할 테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고 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뒤에 뭐 약간 국제 무역 국제 금융이 있는데 그거는 우선 빼고요. 제가 뭐 다른 거 수업할 때 해놓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는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혹시 찾아가지고 혹시 아이캠퍼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